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촉박한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합정책질의와 소위 심사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 취지와 필요성, 대구 경북 등 피해 지역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사업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심사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소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전해철 간사님, 이종배 간사님, 김광수 간사님, 송금주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홍의락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까지 총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전해철 간사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전해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건의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김재원 위원장님, 이종배 간사님, 김광수 간사님, 박주현 위원님, 송금주 위원님, 송원석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홍의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두 차례에 걸친 회의와 보류 사업 및 증액 사업에 관한 협의를 통해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9건의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신용보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고용보용기금 이상 6건의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역보험기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응급의료기금 이상 3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감액 및 증액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경정 3조 2,326억 중에서 경제변수 수정 등으로 인한 2조 3,894억 원을 복원하였고 목적 예비비 3,500원과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1,500억 등 6,8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감염병 대응 1,500원, 500억 원, 소상공인 지원 1조 2천억 원, 민생안전 8천억 원, LCC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등 2,400억 원을 반영하였고 재난대책비 4천억 등 대구 경북 지역 지원을 위해 1조 원을 보강하여 총 3조 1천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스크 생산량을 조기에 증대하고 마스크의 원활한 유통 및 배분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총 16건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들으신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재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총리께서 나오시질 않아 갖고 제가 부총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총리님께 제 말씀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종합정책 질의에서 총리께서는 제가 줄을 서는데에도 그분들이 다 마스크를 못 사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총리님도 들으셨겠지만 총리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이 마스크를 판매하는 시간이 250매를 판매하는데 평균 5시간 16분이 걸린다고 하셨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또 제가 직접 줄도 서보고 지역에 있는 약국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전히 한 30분이면 다 팔리고 줄 선 사람들이 못 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총리께서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어디는 많이 남아 돌아가는데 저희 지역처럼 이렇게 부족한 곳이 발생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후자라면 조정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렇지 않고 절대량이 부족해서 여전히 줄 선 사람들도 못 사는 그런 상황이라면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낮에 저희 지역에 어느 식당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이분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주인한테 말씀을 드리고 택시를 타고 3군데 약국이나 가서 했는데도 못 사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정말 5시간이라도 기다려갖고 마스크를 살 수 있으면 그러면 5시간이라도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기업체도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설비를 이렇게 확충해갖고 마스크를 생산하는데 설비 확충만 해도 한 2-3달 걸리고 또 생산까지 또 2-3달 걸리고 해서 한 4-5개월 걸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설비 확충을 통해서 마스크를 생산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이렇게 시급하게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서 설비를 확충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안정화가 되면 그 설비 확충한 것에 대한 리스크를 정부에서 보전하든지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정부에서 해결해 줄 어떤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부분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상의 어떤 지체 현상도 있고 리스크 해결 방안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마스크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남는 여유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갖고 수입해서 해결하는 것이 마스크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인데 다행히도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전 국면에 있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분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수입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정부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자체별로 중국하고의 어떤 보호 교류를 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마스크 수입하는데 나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축소해 주실 것을殷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잠깐만. 지난번에 거짓말 하셨죠? 예. 답변해 보세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는 제가 일단 총리님께 제가 충실하게 기록된 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국별로 약간 편차가 있어서 의원님 지적한 대로 30분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한 몇 시간 정도로 그것이 많이 재고량이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적 편차는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절대량이 부족해서 줄을 서서 못 사신 분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생산량이 부족해서 또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주중이나 주말에 생산량을 높이는 거라든가 또는 수입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필터 같은 경우에 나노 필터를 포함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 맥시멈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생산한 다음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재고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걱정을 많이 해서 이후에 정부가 조달 비축 물자로 해가지고 마스크를 갖다가 구매해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지금 함께 지금 결정을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정부로서는 하여튼 마스크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양이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확충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은 제가 총리님께 아주 충실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원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좀 짧게 하겠는데요. 저기 보건복지부 차관님 나오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마스크 수급 안정에 대한 그런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이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너무나도 혼란스럽다는 게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마스크를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 저희 국무위원들 보더라도 어떤 분은 쓰고 계시고 어떤 분은 안 쓰고 계시고. 아니 그렇다고 벗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용부 장관님. 아니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회의장에서 쓰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쓰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본회의장 이렇게 좀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보더라도 어쩔 때는 다 마스크 쓰고 하고 또 어쩔 때는 또 안 쓰고 하고 이게 국민들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가지고 이게 어떻게 뭐 해지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차관께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 예,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19의 특성을 감안을 했을 때 이게 침방울, 소위 비말로 전파가 된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말 전파를 염려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또 그로 인해서 감염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자 그러면은 비말 전파의 우려성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차관도 안 차고 있잖아요. 그다음 여기 다른 의원들도 안 차고 있고 아니 그리고 또 뭐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게 정책적 혼란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거는 정부가 명확하게 그 기준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저희가 몇 가지의 지침을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은 반드시 보호 장구와 함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된다. 특히 이 보건용 마스크는 정확하게 그거는 아는 내용이고요, 차관님.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맞아요? 안 쓰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부분 간격들을 좀 떨어져서 계시고 다 대화를 하는 방식이 아니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인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 아닙니까? 지금 다 이 국회에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를 다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런 정도의 공간이라면 굳이 마스크를 꼭 착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 신청한 이현재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하남 이현재 의원입니다. 복지부 차관님, 지금 마스크가 이렇게 되면은 보통 우리 하남에 보니까 일일 250개씩 약국에 되던데 얼마나 추가로 더 이번 조치로 인해서 개수가 늘어납니까? 공급하는 양이? 간단히 답해 주세요. 예, 제가 특정 지역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숫자를 좀 해서 자료로 좀 내일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 확대 없이 예산만 늘린다고 늘어납니까?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아니, 부처하고 추측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요. 네, 부총리님, 네. 시설 확대 없이 예산만 들리면 생산이 늘어나나요? 네, 의원님, 그게 마스크 생산 시설이 아니고요. 지금 애로가 있는 것은 이제 포장 기계라든가 지금 사람이 다 하고 있는데 포장 기계라면은 생산을 훨씬 늘리겠다고 해서 늘어난단 말이죠.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그 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내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도 그냥 뭐 자료가 저 불실하게 왔어요. 두 번째는 복지부 차관님. 지금 이 마스크를 판매하는데 주로 이제 아침에 판매하고 뭐 지역에 따라 그런 것 같아요. 직장인들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의 경우는 뭐 주말이라든지 밤이라든지 뭐 이렇게 판매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직장을 어떻게 인들에 대한 배려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봐 주세요. 예, 마스크 TF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문서로 금주중에 좀 주세요. 그다음에 부총리님.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질의하면서 우리 소상공인 지원센터 우리 이제 하남을 비롯해서 전국에 몇 개 늘리는데 이게 6월부터 늘리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이왕이면은 지금 많은 대책하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 한 2개월 정도 인건비만 더 주면은 인건비 뭐 사무실비 조금 더 주면 될 텐데 이거를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그 반영이 어떻게 됐나요? 예, 의원님,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문제죠? 네. 센터. 그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하는 거 실질적으로 여기가 창구 역할하고 심부름하니까 이걸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건 제가 한번 중기벤처부 장관님하고 상의를 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검토한다고 그랬고 중기장관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말씀만 하고 끝나버리고 실질적으로 자영업 챙긴다고 그러는데 자영업 챙기는 창구의 문제는 해결 안 해주면 이왕 만들기로 한 거 2달만 당기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제가 다시 그래서 한번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고 하니까 그건 뭐 얼마든지 필요하면 뭐 예비비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조치해서 그 결과를 좀 문서로 금주중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네. 교육부총리님. 유치원 운영 지원 이게 319억인데 당초 이게 예산보다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사립 유치원 지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3주 그게 반영이 된 건지요? 그리고 이제 계약 연기를 하면은 더 늘어나는데 그게 반영이 된 얼마 정도 반영이 돼서 조치가 갈 수 있습니까? 충분하진 않고요. 저희가 교부금,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5대5 매칭을 하는 것으로 되어서요. 네? 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 박규혜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의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담날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재윤경 의원, 윤정필 의원, 장정숙 의원 이상 4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표위원께서는 간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극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신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 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 박규혜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9표 중 가 184표, 부 18표, 기권 7표로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 박규혜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정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 출신 김정우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김정우 의원과 김광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연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즉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연 매출액이 약 8,800만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둘째, 감염병 특별재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30 내지 60% 한시 감면하고, 셋째,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를 70% 감면하고, 넷째, 상가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액의 50%를 세액 공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를 지원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윤관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출신 윤관석 의원입니다.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및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기타금 액수를 500만 원으로 하향하고 한국철도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162인, 반대 37인, 기권 21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에 기동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출신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기동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 접촉을 줄이고 정부의 마스크와 병상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자제할 것, 밀폐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행사나 모임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것, 재택근무나 근무시간 유연제 실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에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고한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고용보험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김재원 위원장 나오셔서 10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건의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정책 질의와 2차례의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야 합의에 진력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님,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님, 민생당 김광수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감액 사업의 경우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고 시급성이 있는지,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증액 사업의 경우에는 감염병 피해 극복을 위하여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신용보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이상 6건의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무역보험기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응급의료기금 이상 3건의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감액 및 증액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경정 3조 2,326억 원 중에서 경제변수 수정 등으로 인한 2조 3,894억 원을 복원하였고, 목적 예비비 3,500억 원과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1,500억 원 등 6,8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감염병 대응 1,500억 원, 소상공인 지원 1조 2천억 원, 민생안전 8천억 원, LCC 피해업종 자금 지원 보강 등 2,4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책비 4천억 원 등 대구 경북 지역 지원을 위해 1조 원을 보강하여 총 3조 1천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9건의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면서 마스크 생산량을 조기에 증대하고 마스크의 원활한 유통 배분 및 배분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총 16건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코로나19 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겸 경제기획부 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동의 관련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9개의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중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서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3인으로서 2020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무역보험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2020년도 무역보험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전략산업기반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2020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1인으로서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술보증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인으로서 2020년도 기술보증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기권 2인으로서 2020년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서 2020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나요? 그러면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안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건의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짧은 시일 내에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에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되찾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정책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지역 지원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에 증액하셨거나 새로 반영해 주신 사업들도 반영 취지를 유념하며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경을 심의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추가 경정 예산 집행과 국정 운영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